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명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허명한 박사님 뭐 여러분 그 양력에 보시면은 국무총리실 근무하셨고 청와대 근무하셨고 뭐 공무원으로 쭉 계시다가 또 그 이후에 또 미국 가서 학위를 받아 오셔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정세 분석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유튜브도 하시면서 허명한 TV라고 유튜브도 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허명한 TV 또 가보시면 구수하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허 박사님, 오늘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제목처럼 비상대책회의가 저희는 이 정권 들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코로나19로 그 원인이 8.15 강화문 집회가 원인이다. 또 정강원 목사의 그 사랑제일교회가 그 원인이다 이래가지고 실제는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한 10% 15%밖에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른데 뭐 그때 강복절 그 대체위원회 해가지고 또 뭐 그 쿠폰 주니까 그거 쓰러 다니고 여기저기 해수욕장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감염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언론이 너무 티나게 강화문 집회가 모두게 원인이고 또 원흉이 정강원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 정권 내에서는 무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적일 수도 있고 정치적일 수도 있고 이런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 그게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있죠. 이 정권에는 꼭 없애버리자고 그러지 않았나요? 없애자고 했죠. 예. 근데 실질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자고 그래서 없었으면 그만둬야지. 그게 청와대에서 이제 나라를 운영을 하는데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 대통령이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정보 보고로 하는 거고 그 정보를 보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고 부처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제일 공무원의 그 답답한 점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주체 그러니까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홍 대표님도 예를 들어서 환경부 장관도 아닌데 저보고 무슨 어디 지역에 골프장 허가해줘 하면 그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사기냐? 권한이 없는 자의 권한 행사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조직 원리가 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이든 뭐든 전부 내 업무가 다 지정이 돼. 그래 누가 이야기하면 거의 뭐 네 업무도 아닌데 왜 떠들어? 이래 보면 그 한마디에 쭉 들어가요. 말을 못 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부 지 업무는 지가 하잖아요. 근데 국정이라는 거는 이 한 종합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앉아서 보면은 자, 사안자부 장관은 사안자부 일하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일하고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 이 각각 하거든요. 이게 칸막이 행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저끼리 순서 엉터리 돼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인마들이 이게 뭐 나라를 지금 운영하는 건 맞나 뭐 전부 지팔 지연 들어오면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정하는 게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 또 청와대 여기 있는 이 조직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게 그겁니다. 그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지휘를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옛날 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럴 때는 군사정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다 하면 막 이게 민주화 세력들한테는 완전 밥이에요. 적이라. 관계기관 대책회의 폐지해야 된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YS 이후로 그걸 없앴어요. 그래서 통상 이제 청와대 서별관 회의 그래 거기서 불러가 조용하게 이제 회의를 하고 이래 하는데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보 보고니까 국정원, 경찰, 뭐 군정보, 그다음 해당되는 부처 뭐 이렇게 쫙 오죠. 와가지고 정보를 듣고 의견을 내고 어떻게 대응을 합시다. 그럼 각자 역할을 이렇게 정해주고 돌아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정이 어떤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민주화 그렇지. 정부가 없었잖아요. 예. 그럼 없으면은 그 역할이
진짜 필요했느냐?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예. 그렇게 필요성이 일견 있잖아요. 그게 예. 이제 결과가 이제 순기능적이면은 예. 아까 공무원들은 사무관부터 그 밑에 뭐 저 말단 그 주무관까지 다 그 자기 권한이 있고 자기 영역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그룹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큰 국가 전체로 보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좋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써먹으면 그 대단한 순기능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특정한 권력의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를 위해서 써먹으면 그건 왜곡된다든지 조작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대단한 역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군사정권 시대에 그래서 욕을 먹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요번에 강화문 대책, 강화문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너무 일률적으로 이 국민의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는 국민이라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몰아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국민이, 진짜 세금 내는 국민은 다 요번에 그런 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자,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허 박사님 보시기에 좀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어떤 결과가 되고 지시가 되고 지침이 내려졌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죠. 예. 그 요즘은 우리 주제에서도 뭐 대통령이 왜 저래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느냐 할 때도 제가 이 대통령도 청와대 함정에 이미 빠졌다. 이 청와대 권례 생활을 한 해, 두 해, 세, 네 해째 들어오니까 이 정보가 이제 차단이 되고 항상 보면 국민들이 답답하죠. 지금쯤 되면 문 대통령은 국민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왜 내 진정을 몰라주지 답답하다 이럴 거예요. 그게 청와대 함정입니다. 항상 국민들보다 마음보 앞서가면 돼요. 국민들보다 멀찍하가 일로 오시오 하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항상 마음보 앞서가지고 살살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 대통령 앉아서 사람들 서류 보고만 쭉 받다 보니까 저는 말씀드렸듯이 자기 편들, 자기 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 방역 사수하라면서 광화문 집회를 보고 국가에 도전한다. 무시무시하게 얘기했죠. 저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정권에 도전한다 하는 거는 말이 돼요. 네. 국가에 도전하는 거는 우리 홍 대표님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국가에 어떻게 도전합니까? 대한민국에. 맞습니다. 정권에 도전을 하고 그 정권을 헌정 기간 내에 단축시킨 그 위대한 역량을 보인 것이 우리 국민입니다. 박근혜 정부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민인데는 못 이겨요. 네. 그 국민이 버티고 있는 국가에 도전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정권에 도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말이 된다. 그렇지. 이렇게 하지만 국가에 도전하는 건 엄단하겠다. 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야, 청와대 함정에 빠져도 단단히 빠졌구나. 왜곡된 정보 보고만 듣고 있구나 하는 걸 여전히 느끼는데 이게 청와대에서는요, 이제 정무수석이나 뭐 민정수석 또 시민사회수석, 소통수석 이렇게 소관이 모입니다. 네. 그 청와대도 칸막이 때문에 안 될 경우 많아요. 그럼 대통령이 답답하거든. 비서실장이 좀 각 수석 방들 잘 챙기세요. 이러면은 그 관련되는 수석들 아니면 그 해당 정무 비서관들 회의를 해요. 네. 항상 보면 뭐 지금도 안 하겠나 보는데 주 초나 주 후반쯤 자 이번 주에 큰 일이 뭐가 있느냐 그게 다음 주 그다음에 2주 한 두세 달 이렇게 쭉 주요 행사들 꼭 해야 될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동향 보고 다 듣죠. 지금 시중에 민심이 어떻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대통령의 말씀이나 행동을 동선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걸 다 기획을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고 그거는 당연히 국정을 운영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 필요하면은 해당 부처에 장관 오라 할 수도 있고 지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전체를 보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8.15 집회 참석한 사람은 전부 우파고 전마들 우리 편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감히 국가에 도전을 해?
엄중하게 그 국가의 뻔때를 보이세요. 하니까 지금 뭐 SNS 보면 대개분들 잘한다. 근데 가만 보니까 민노총도 거기 있네. 민노총도 오늘 뭐 확진 환자 나왔다면서요. 예, 종로에서 하다가. 예, 예. 아니 코로나가 진짜 우파 좌파 어디 가립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코로나라는 이 위중한 과제를 다루면서도 이 내 사람이 먼저다 하는 이 사고방식에 빠져가 보고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 워딩이나 발표를 하니까 나머지 국민은 그럼 죽어도 되나? 그럼 뭐, 자, 막말로 정광훈 목사나 우파 그거 반대했던 사람들, 목사. 지금 신석월 목사도 그분들 그 뭐 위중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세상 버리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예. 말이 안 되죠. 사람의 목숨에 관한 거는 우파 좌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통령이 챙겨야죠. 세월호 그거 뭐 했다고 그렇게 박 대통령 쫓아내놓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 광화문 집회한 사람 무슨 전부 뭐 적이고 무슨 역으로 뺄게야 가나 뭐. 참 답답해요. 그 대통령이 참 큰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또 대통령이 함정에 빠져 있는 기본 성향 그 기본 그 뭐라죠 갖고 있는 그 생각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좋게 생각해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안 하고 지금 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가 이런 이런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좀 코로나부터 일단 방역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좋은 시절에 또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뭐 기다려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가 공권력에 도전을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더라 여기 보니까 아주 국가적 방역 위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 그다음에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야 된다. 이거 정말 의의가 좀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뭐죠? 여당에서는 또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판사라고 아니고 판세라고 그럽니다. 그 말이 됩니까? 그 판사 새끼죠, 뭐. 이렇게 보고. 검세도 뭔가 싶으면 검사 새끼를 검세라. 판사 새끼, 판세. 국회의원을 개라고 국개. 이게 언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당에서는 지금 그런 그 판사들, 판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맘대로 못하게 지난번 민식이법처럼 이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법안을 제출한대잖아요. 했대요. 제출했대요. 했대요? 네. 이건 진짜 국계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원욱 의원이 제가 좀 봤어요. 화성 병인가 거기인데 삼선입니다. 고대 다니다가 어디 문화원에 화염병 던졌나 이렇게 구속돼 가지고 이제 그러고 사면복권대가 저렇게 이제 벌써 삼선이 됐어요. 제가 맨날 지금 이 정부의 좌파 운동권 세력들에 대해서 수국 꼰대 세력이라고 그래요. 저기도 진보 세력 중에서도 똑같아요.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새로운 신진이 아닌 수국 꼰대 세력들이 지금 이제 삼선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거는 맨날 검판사 욕하는 거 배우고 투쟁하는 것만 배우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삼선이 되고 내가 최고위원까지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76석 다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 제 새끼 웃기고 있네. 저거 판결 못하게 법 만들어. 법만 보내면 그게 다수결의 횡포고 전체주의고 히틀러가 그렇게 권력을 잡고 폭정을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집회 집회 허가를 해준 부장판사 또 정광훈 목사를 4월 달에 보석 허가해준 판사 그거를 판세라고 욕하면서 그러면 종로에서 민노총 집회 허가한 판사 이름은 와 이야기 안 합니까? 하여튼 이 정권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까 나치 얘기가 나왔는데 나치가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국민이 원하는 거는 가장 빨리 알아챈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가장 빨리 선전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여론몰이를 하는데 지금 요즘 뭐 그 우리 광화문 집회 이게 뭐 정말 실체가 뭔지 뭐 그 실제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데 이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그게 국민이 자기 편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SS 그러니까 나치 홍위병들 수처 스타펠인가 뭐 이러는 네. 그래서 최정예 조직인데 하이니 히물려라고 네, 그러죠. 히물려. 그 사람이 네. 이제 그걸 이제 조직해가지고 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반대파를 일단 위협하다가 해유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제거시켜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SS가 좀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네. 집단 이지매하고 그런데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그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면 안 되죠. 네, 정말 안 되죠. 근데 너 하는 거 보면 잘 몰라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요 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그럼 이제 허 박사님은 지금 여기 이 뭐 대책회의랄까 어떤 방향을 몰고 가는 거는 결국은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다는 거죠. 승인을 받아야죠. 네. 그게 뭐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통상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는 거의 안 해요. 네. 아주 중요한 보여야 될 때 그렇게 하겠지만 비서실장이나 뭐 해당 그 주무장관이 해서 보고를 하겠죠. 그럼 보고하면 뭐 그러시죠. 그래요. 이 나쁜 놈들이네. 뭐 단호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만드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의 다 의중이 실린 것들이죠.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데 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전에 보면은 저기 어떤 대통령 주변에 실세가 있어가지고 실세 입김이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허 박사님 생각에는 허 박사님도 짐작이지만 지금 뭐 지금 정권에서 이제 공직을 하지 않으니까 짐작이지만 실세보다는 그 뭐 여러 가지 의사 주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핵심 있죠. 기관이라든지 그 있죠. 민주당 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언론 기관은 하수인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 데서도 이렇게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제어할 수 있는 건 제어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거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한다는 거로 심정을 굳힌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 대통령 의중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에 이런 뭐 사실은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걸 저기 대통령이 잘 끌어가면은 그 당시는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그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괜찮았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4대강 같은 경우에, MB 같은 경우에 그때는 뭐 그렇게 막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거 왜 해야 되냐 환경 문제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요번에 우리 홍수를 겪어보면서 4대강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예. 자, 거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할게. 이 대책 회의를 해서 적용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작이든지 왜곡을 해가지고 그렇게 적용했을 경우에 뭐 이제 순기능적으로 안 하고 역기능적으로 정권의 이해관계,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런 어떤 대책 회의에서 방향을 정했을 경우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다 드러나죠. 그게 이 국정을 잔머리를 굴린다 하는 게 이 고수들 눈에는 보입니다. 네. 그게. 네. 예. 아이고 또 장난치는구나. 근데 그걸 진정으로 이 오픈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런 여론들을 다 듣고 합리적인 정책을 내린다. 이렇게 하면 그걸 국민들이 또 느껴요. 그럼 호응을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이번 경우도 그 집값, 전세값 때문에 난리가 나가 지금 뭐 대깨문이든 뭐든 뭐 하여튼 전부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원성에다가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 이제 다 돼가지고 이거 뭐 보니까 풀어준다고 한 게 불과 7월 하순이에요. 이게 보니까 뭐 아니 뭐 방역 조치
방역 강화 조치 모레부터 해제하라 교회 이게 다 이 7월 하순에 나온 뉴스들인데 프로야구 다 뭐 이렇게 예. 관중 뭐 어느 정도 받고 뭐 8월 15, 16, 17일 연휴 놀아라 뭐 하면 쿠폰 준다 이래놓고는 난데없이 코로나가 더 창궐을 하는데 왜 그런 똑같이 광화문 집회는 자제해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 대통령은 업참마속이라는 이런 걸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편부터 눈물을 머금고 목을 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집회는 죽으나 사나 그냥 끌어안고 손혜원 보십시오. 뭐 유죄 나오면은 뭐 전 재산 다 반납한다고 고래고래감 지대놓고는 법정 구속 피해가 1년 6개월 받았는데도 판결이 잘못했다. 항소하겠다. 이게 도대체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조국 장관 재판 끝날 때까지 좀 가만히 있으세요. 따라줘야죠. 근데 이게 피의자로 재판 받는 사람이 얘 보십시오. 트위터에 올리면요. 매일 올라옵니다. 매일. 오망때만 거 다 올리고 앉았어요. 이게. 이렇게 해놓고는 국민들 보고 따라라 하는 게 어느 국민이 따라갑니까? 이게. 그래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게 이 시중의 여론, 민심을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그건 압니다. 알면은 전공법으로 내 편이고 네 편이고 간에 이 코로나 위기는 진짜 극복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자세에서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실망스럽죠.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대책회의의 결과를 이렇게 왜곡하고 조작해서 이 국민들한테 적용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건 결국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민심의 역풍이다. 다 드러납니다. 네, 민심의 역풍이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보면은 이제 일반 제정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역할을 저렇게 하니까 참 우리가 갑갑하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아니라 민심의 역풍이 일어났을 때는 일거에 어떤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일거에 어떤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국민들, 지금 문 대통령은 이 국민들 이 촛불 여론이 자기 포켓 안에 아직 있는 줄 알아. 이 민심은요, 보면 언젠가 벌써 한번 도망가 있어요. 그게 국민의 민심입니다. 그렇죠. 정말 깝깝하네요. 정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그 강계기간, 비상시국의 강계기간 대책회의 정말 누가 주도하고 또 그 다음에 결과가 그 왜곡되고 조작됐을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명한 박사님을 모시고 잘 알아봤습니다. 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